극복 27번째 주제 나의 성격은 누구랑 맞을까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주제죠? 제가 정했는데 조금 이 말을 해도 돼요. 혹시 링컨 명언 알죠? 뭘까요? 지금 딱 했어요. 성격을 위한 성격을 위한 성격을 정말. 다루는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거다 MBTI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멘트를 살려봤습니다. 아니 아까 살짝 얘기하시기를 요즘 20대 분들이 MBTI를 많이 해서 따라하고 싶으신 거 아니셨나요? 근데 저는 근데 MBTI는 되게 30대로서 20대를 따라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20대 분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네. 벌써 성격이 드러났나? 네, 꼰대입니다. 그럼 우리 MBTI를 했잖아요. 우리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면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우리 세 명이 어떤 MBTI를 가지면서 얘기를 나눌 거다 알 수 있으니까 한 명씩 공개를 하죠. 주디부터. 네, 저는 ESFP. 저는 ENFP입니다. 저는 ESFJ. 그래서 우리 세 명은 일단 E랑 F. 그렇죠. EF 맞아요. 모임. 외향적에다가 감각적 필링. 그렇죠. 근데 두 분은 확실히 감각이 있고 저는 아까 얘기할 때 자꾸 감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뭐죠? 그럼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이렇게 표를 보고 났었을 때 이게 51% 뭐 49%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비슷한데 한쪽이 좀 치우쳐서 갔었던 거. 저는 원래는 내향형이 강해요. 그래요? 그래서 I도 좀 있긴 해요. I가 49%였고 E가 51%였거든요. 두 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ESFP가 나올 때도 있고 ENFP가 나올 때도 있는데 EN이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S가 약간 현재 진행형 그리고 N이 미래지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그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으면은 당장 가는 즉흥적으로? 네, 즉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그게 강민을 뭐 보면 질문에 알 수 따라서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군요. 네, 바뀌는데 그래도 조금 미래지향형이 조금 더 있나 봐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게스트 분이 좀 MBTI 전문하시는 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바뀐대. 그럼 전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N과 S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고. 그 상황만. 네네. 어때요? 저는 지금 제가 이게 안 열리는데 사고랑 감정이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고랑 감정? 네, T랑 F가. 그래서 가끔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단호박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 문항이 49랑 51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우리의 MBTI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럼 주디가 준비한 질문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희님과 신디님 생각에 성격은 바뀌는 것 같으세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네. 하는지 조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선 성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순간에서 충분하게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친구든 남자친구든.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다정했다가 조금 이렇게 다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밝았다가.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뜻한 사람인데 저기서는 갑자기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친구들끼리 있을 때랑 아니면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밝은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또 진지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게 연애에서도 충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났었을 때는 그런 성격들을 조금씩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연인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맞아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전 남자친구랑 만났을 때 굉장히 막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번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주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하길래. 그러게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저는 그
지금은 친구를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일을 어떻게 할 때 제 성격이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저는 그냥 저인데 어렸을 때랑 저를 돌아보면 바뀐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성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 것 같은 게 남자친구의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모르니까 화를 어떻게 다스르는지를 몰라서 그냥 막 화를 냈다면 지금은 경험이나 조금 좀 저 혼자도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아 화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돈하는구나라는 거를 습득을 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경험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게 되면서 보여주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시간에 따라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고 나니까 좀 점잖아진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요. 약간 어렸을 때는 더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어떤 직업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는 두 분이랑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약간 장난스러운 질문도 하고. 근데 두 분이랑 회사에서 만났었으면 두 분이랑 대화를 안 하겠죠. 그쵸. 근데 전 제가 걸 것 같아요. 저기요 이러면서. 근데 맞아. 이게 상황이랑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 성격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들어서 바뀐 성격이라고 한다면 왜 요즘은 이제 알잖아요. 나랑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나랑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굳이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랑 더 시간을 쏟지 않나요? 더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예전이랑 레이저를 다르게. 쏘더라고요, 저한테. 상황극 할 때마다 아까도 약간 레이저 쏘길래 제가 이렇게 안 봤어. 그 레이저 쏘는 게 웃기다.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시그널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맞지 않으면 저는 아예 그냥 무반응.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무관심이 더 좋은 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성격. 나는 이러한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저는 제가 약간 좀 쫓긴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인생에 항상 늘 쫓겨 살거든요. 일을 만드는 스타일. 만족하지 못하고 일을 벌리고 계속 막 이런 계속 뭘 스타일인데 추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네. 그 항상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되게 옥죄는 스타일인데 만족하면서 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요. 안정감이 있게 느껴져서 좀 그런 분들 내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있을 있다. 때. 네. 그게 나한테 또 채워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자친구로 있다거나 친구로 있을 때 좀 저도 안정감을 찾아요. 그 사람의 영향이 큰 거네요. 네, 확실히. 커요. 저는 연인 중에는 부러웠던 성격은 없었던 것 같고. 와우. 아니 연인은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뭐 부럽다 이런 걸 느끼지 않죠. 좋다 안 좋다가 네, 없이 그냥 사랑으로. 네, 됐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 하다 방송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부러운 사람이라든지 부러운 성격을 가진 거는 어른들한테 아니 어른들한테 말이나 대화를 되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 근데 문희님도 사실 충분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잘하긴 하는데 제가 좀 안 하죠. 아. 미안해요. 이렇게 저희랑 대화를 할 때는 사실 되게 서글서글 하셔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른들을 만나는 거를 크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화에 끼이려고. 그러니까 저도 미팅이라든지 협력업체를 만나거나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두 분이랑 대화하는 거랑 다르게끔 자꾸 뭔가 제가 이 대화에 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거나 저도 다른 미팅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타고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영업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서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저를 어른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말을 걸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대화를 많이 한 게 아니어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따라 해주거나 해주고 싶은데 그냥 나는 편안하게 듣고 있는 편이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희님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게 중요하니까 괜히 또 얘기하면서 불편하고 그러는 것보다. 맞아. 네. 그러면 주디는요? 저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회사나 이런 데 가도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냥 뭔가 이 사람이랑은 왠지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러면 막내가 자꾸 저한테 뭐 이렇게 초코바라든지 음료수 주는 거는 편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러던가요? 편하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없죠. 물어보는 거죠. 안 상황을 편하기 모르니까. 때문에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좀 친해지려고. 회사라면. 좀 네.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그 친구의 사회생활 능력이 그쵸. 엄청 뛰어난 거죠. 그 친구가 바로 그럼 이 내가 부러워하는 어른한테 사람이어야 잘하는 되나? 사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 이제 제가 문희님도 상사한테 먼저 가서 쪼꼬바를 하나 주시고 그렇죠. 조금 뭐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맞아요. 기회네요. 왜냐하면 사실 음, 회사에서 편한 상사가 되려면 저 뭐 사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한 사람이고 맞아. 뭘 근데 갖다 제가 많이 주면 사줬어요 진짜 점심시간에. 어. 그럼 편한 거 맞긴 하네요. 본인이 사준 거예요, 그냥? 아니 점심 끝나고 나서 밥을 사주지 않고 카페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럼 카페는 내가 가서 커피는 한 잔 사줄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원래 커피 가면 뭐 케이크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그게 있잖아요. 브라우니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상사님한테 먼저 그러니까 저희- 사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편한 거래요. 그럼 네, 편한 편한 거예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무언가가 생기면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스스로 꼰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거나 말을 그 아끼는 게 가장 상황을 최선이다. 안 들어가거나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게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상황극을 여러 개 던져놓고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네. MBTI에서 많이 하는 상황극을 가져왔어요. 근데 와우. 진짜요? 우리가 서로가 다르니까 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맞다, 뭐가 다르다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네. 카페에서 주문할 때 두 분은 어떻게 주문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점원한테 그냥 가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네. 어때요? 저는 일단 메뉴판을 봐요. 메뉴판을 먼저 보고. 네, 네네. 메뉴판을 보고 왜냐면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눈을 많이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슌디는? 저 완전 마주치죠. 저도 마주쳐요. 저는 안 마주치거든요. 어... 그분도 저를 보는 게 불편할까봐 저는 안 마주쳐줘요. 왜냐하면 그분도 항상 많은 사람들은 눈을 마주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분이 안 마주칠 것 같으면 안 봐줘요. 문희님은 일상 속에서 배려가 이렇게 약간 몸에 네.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은 조금 이제 맞아 배려 혹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많이 생각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일단 눈을 마주치고 혹시 추천해 주실 음료 있으세요? 아 그런 식으로 말할 네. 때가 있는 거네요. 여기 어떻게 보면 ESFP 그쵸. 약간의 열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메뉴가 있으면 물어봐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건 맛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다 쳐다봤어요. 오시는 분들 다. 그래서 전 기억해요. 저분은 그 물을 한 3분의 1만 넣어서 먹는 하거나 아니면 뭐 시럽을 넣어달라거나 이런 거 저는 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항상 올 때마다 오늘도 그거죠. 이렇게 좀 말하는 서비스 스타일이에요. 정신이 네. 투철한 사람. 저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주문을 잘하고 빨리 옆에 가서 비켜주고 간단하게 저분이 뭐가 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싫어요? 싫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빠르게끔 대답해주고 이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그 정도. 뭐 나라도 예를 들면 조금 덜어주자. 뭐 현금 영수증 해달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뒤에서 줄을 기다릴 때는 왜 이렇게 앞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저희 찔리나요? 그러니까요. 5분, 10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5분, 진짜 10분. 가면 딱 15초 많이 길어도 한 1분 내에서 끝내고 오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또 주문을 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맞다. 이거 근데 뭐 진짜 사람의 성향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혼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혼나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하나의 상황을 뭐 떠주면 상사의 네, 상사가 되게 많겠지만 네. 저는 상사한테 혼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회사 있으니까 다니니까 당연히.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거예요. 귀로 한 한 귀로 귀로 듣고 듣고 한 한 귀로 귀로 흘려요. 흘려버리는. 네. 그러거나 좀 싫은 티 혹은 짜증나는 티 이런 거 절대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더 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대로 빨리 흘려버리는 거군요. 그럼 어때요? 저는 이땐 약간 눈빛을 피하는 것 같아요. 네, 눈 피해야 돼요. 눈을 안 마주치고 네, 고개 푹 그냥, 숙이고 네. 네. 그래서 눈을 보고 있으면 네. 진짜 대단하다.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듣고 대답 잘하고 그냥 뭔가
이미 혼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희님은요? 저는 상사한테 혼날 때 일단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냅무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재밌는 걸로 또 넘어가요. 술 마실 때. 저 술 안 마시는데. 술을 그래도 한 번도 안 마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마시지는 않았죠. 네네. 네. 술 마셨을 때 상황 중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혹시 뭐 술 마실 때 내가 좀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아져요 저는. 지금 또 말이 많은데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서 더 하이텐션으로 가서 더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강릉 갔을 때 당일치기니까 운전을 하고 돌아와야 돼서 사이다를 마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같이 간 친구들 3명 다 술을 안 마셔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끼리 영상을 찍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술 마셨냐고. 그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술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났다. 천장을 뚫죠 그냥 거의. 근데 지금 주디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맞아요. 문희님은 아시겠지만 네. 우선 똑같을 것 같아요. 술 마실 때 뭐 말이 많아지고 텐션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거는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꼭 술을 마실 때 항상 이 짠을 할 때마다 건배사를 하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명씩 꼭 무슨 말을 해야 딱 건배를 하는 친구.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즐기지는 않고. 주디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술버릇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해줘요. 살짝 공개하죠. 술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저도 요새는 진짜 많이 안 먹지만 예전에 혹시 있었던 것 중에 귀여운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떤 거요? 뭐 술 먹고 흑역사 말고 흑역사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을게요. 주사가 그거예요. 저는 그 집에 가는 거. 그러니까 말없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와 있죠. 그런 뭔가요? 그러한 그러면 그게 내가 봤었을 때는 그 술자리가 재미없어서 빨리 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는 않는데. 기소 본능인 거는. 근데 이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아빠가 되게 엄하셨기 때문에 뭔가 그 시간 내에 집에 가야 하고 약간 통금 시간을 지키듯이 갔어야 됐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마시면 박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오 역시. 그 머릿속에 강한 네, 이 뇌파의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때 정신 차리고 집에 가야 된다. 맞아요. 저는 술 마실 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보기에는 조금 그런 거 해서 술을 좀 취하면 딱꼭지를 해요. 저도인데. 그러니까, 진짜요? 근데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몸에서 갑자기 이상 반응이 오는 건가? 전 진짜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딱꼭지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 딱꼭지를 시작되면 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덜 마시거나 스스로 조절할 때가 있고 술 마시면 저도 좀 말이 많아지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때가 있었죠. 뭐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 네네. 그러니까 좀 커지는 건가? 커지는 건 아니고 뭔가 혼자서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자꾸 재미없는 농담도 자꾸 던져보는 거죠. 이때다. 내가 취했으니까 이 사람들 모를 거야. 술이 주는 힘이 있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네. 혹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할 때 혹시 다르게 나타날까 우리가? 전 다 얘기하는 편인데. 질투하는 말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다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 이야기를 자꾸 해. 그러면은 네네. 걔가 예쁜가 보지? 그런 식으로. 걔가 좋아? 막 이렇게. 그러면 뭐 여사친을 만나러 간다고 그랬을 때. 여사친? 나 여사친 이따가 만나러 갈 거야 이러면. 둘이? 물어보죠. 네, 둘이라고 했었을 때. 둘이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저는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다가 뭔가 이제 내가 언제 하네요?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그냥 장난스럽게 다가갈 것 같아요. 뭔가 화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레이저로 쏠 것 같은데. 그쵸. 네, 화를 내진 않고 그냥 장난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질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뭐 어떤 성격의 하나인 거죠. 근데 질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 게 그냥 내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둘이 만나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말해줘야 쓰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안 그런 성향을 좋아해요.
저도요. 아예 그럴 일이 문제를 없는 일으키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키는 요소들이 다 없는 사람이 없이. 지금 연애를 할 때 가장 좋다. 네. 네. 문희님은요? 저는 질투할 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있긴 해요. 그 애교가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 질투할 때 질투할 애교가? 때 나오는 애교. 상상했어요 순간. 그 뭐랄까 말투가 바뀌어요. 근데 제가 말투가 딱 2번 정도 바뀌거든요. 엄마랑 통화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엄마가 전화 오면 제 말투가 좀 바뀐대요. 근데 그게 애교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오 좋다 그런 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아니 나의 어떤 몸속에 있는 그 와. 애교를 본능. 숨겨놨다가 그러네요. 유일한 여자네. 여자친구 네, 엄마. 여자친구한테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좋네요. 그랬었을 때 여자친구 반응을 보면서 내가 질투를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딱 당하면 되게 귀여워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저는 질투를 한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귀엽지. 귀여울 것 같아. 귀엽죠.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시작할 때 혹시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네네 그런 가정을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뭐 어떡해요. 저는 진짜.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그냥 보내준다. 그러니까 네. 쿨하게. 저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거기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 EF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 저도 그냥 보내주거든요. 네. 왜냐면 보내준다. 짝사랑했는데 가는 걸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어쩔 잡아. 거예요. 뭐 이런 그런 가야지. 식이 됐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 대신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가는구나. 제가 열정 그쪽에 있나 봐요. 열정, 네. 절정. 그러면 요것도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막 많이 늦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상관없어요. 말이 없이 늦었다. 그럼 저는 약간 장난칠 것 같은데요. 뭐 대가리 박아라. 아. 이렇게. 방송 영화 맞네. 아니요,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영화예요. 친구들이 지금 듣고 어쩌나 놀라겠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토목과를 나왔으니까 그만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문화가 익숙해서 그래서 그냥 뭐 늦거나 그러니까 선배가 몇 시까지 오라고 했을 때 제가 안 가면은 다 이제 막 대가리 박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장난처럼 익숙해져 있으니까 친구가 늦으면은 뭐 어디 뭐 죽다 왔냐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지만 네. 그 표현 안에는 네.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네. 마음인 거잖아. 그럴 때 너무 또 막 아 너 왜 늦었어 그러니까 하면은 이렇게 화 안 내는 거면 그냥 센스 있게 잘 넘어가는 화를 거죠.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 3명만 아닌 거지. 그쵸. 분명히 다른 맞아요. MBTI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진짜 기다리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죠. 기다리다 가요?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왜냐하면 또 이 시간이라는 거를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이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맞아. 것 같아요. 맞네. 저는 오히려 기다려줄 것 같아요. 친구가 늦었을 때 1시간 동안 기다려진 적도 있었고 친구라면 기다려야죠. 그게 의리잖아요. 네네. 오 멋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네. 같은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음. 성격이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성격이 안 맞는다 아니면 성격이 아니어서 헤어졌다. 우리가 이런 말들이 좀 통용되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이성을 볼 때 그래도 이 성격이라는 걸 몇 % 이상 본다 뭐 아니면 이 정도는 보는 것 같다. 우선순위가 좀 높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성격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또 아니면 또 남자친구나 뭐 배우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쵸, 맞아요.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나랑 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요즘 좀 많이 느끼는데 친해지거나 좀 친한 사람은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 맞아.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이랑 만났을 때 저도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져주는 또 다른 게 있나 보네. 그쵸. 결이 같다는 거는 생각이나 뭐 행동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면서 맞아. 이러한 순간에서 오는 것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근데 배우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랑 100% 똑같고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거기서는 아직까지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네. 저는 다른 사람,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배우자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주제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주제한테 무언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9월 달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새로운 주제를 같아요. 우리가 다룰 거니까. 네. 그러면 슌디는 신디님은요? 어때요? 저도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저도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너무 이해해요. 뭔가 한 번은 되게 마음이 좀 좁았던 속이 좁았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꼬아서 생각을 할까라는 것 때문에 헤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친구를 만날 때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좋고 같은 텐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더 즐거운 거니까. 너무 더 즐겁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맞춰줄 수 있는 정도. 네. 그리고 그래서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 일단 바다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형이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형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랑 있으면 가장 재밌다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형만 만나면 내가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뭐 여자를 만났건 뭐 어떤 시험 공부를 했던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그 형은 듣고 나면 너는 진짜 재밌는 사람이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인 사람들한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이 많으면 그러네요. 그런 사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보면 지금 저는 이제 20대가 다 끝났잖아요. 반대인 성향인 것 같아요. 꼭 나랑 맞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있거나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학연 지연. 네, 진짜 학연 지연에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네요, 진짜. 그 외의 거는 없어요. 나이가 같거나 이거 빼고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하는 일도 저는 공대에서 이제 방송 쪽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또 서로 다르면 그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하기도 하고 맞아요. 더 알아가려고 하고. 맞아. 그리고 뭐 배우자라든지 만나는 상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반대가 더 걸리죠. 내가 조금 더 안 해본 거,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슌디한테 얘기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저보다는 더 감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은 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운 좋게도 만났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반대가 더 끌린다라고 이제 좀 결론을 지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궁금증이 더 많아지니까 네. 내가 모르는 분야에. 그래도 성격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때도 있긴 해요. 그 사람이 뭐 조금 화를 더 내는 성격이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상한 성격이든 아니면 뭐 좀 디테일한 성격이든 이거는 배우자라든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성격이라는 거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거를 굳이 봐야 될까라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좋아하는 진짜? 감정이면 충분히 그거는 내가 포용해줄 수 있다. 좋은 자세다. 진짜 저는 따뜻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우자로. 그쵸. 근데 다 좋아도 그 따뜻함이 없으면 저는 저도 싫을 싫어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따뜻함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따뜻하고 여유 있고 마음 넓고 센스 있고. 센스가 제일 센스 중요해요. 맞아. 다 가지고 있는 남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 제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로 좀 찾아볼게요. 네,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방송 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은 어땠나?
저는 항상 문희님이랑 둘이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재밌었지만 확실히 세 명이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 네. 또 시너지가 더 났었죠. 네, 더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슌디가 막 약간 신나서 아까 얘기하거나 네. 둘이 같이 이렇게 뭐랄까 제가 표현하자면 약간 편을 먹는 것처럼 제가 그쵸, 궁지에 그쵸. 몰렸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세 명이서 또 재밌는 걸 얘기를 네,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슌디가 음. 여기 막 하트도 그리고 약간 낙서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되게 이야기를 듣다가 맞아요. 네. 저도 항상 문희님이랑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세 명이 모이니까 더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게스트 왔을 때도 있었잖아 한번. 그쵸, 한 번 있었죠. 그때도 그때가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 명이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조금 그 더 친구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분도 굉장히 밝은 에너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용이 풍부해서 좋았고 또 이렇게 조금씩은 각자 다른 성격을 지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들어볼 수 있는 거. 좋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우리 방송이 또 진행되고 있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두 분이랑 방송하면서 고마웠던 적이 진짜 많았죠. 저도. 근데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포장하는 느낌이 갑자기요? 뭐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세 명이 모였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네. 시즌 4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데 두 음. 분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해주고 자기만의 매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잘 진행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얘기해줘야겠다 싶은데도 어느 날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바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조지도 늦은 시간까지 온 거고 뭐 슌디도 일 끝나고 온 적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또 일정이 있다 그러면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명이 모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말 저는 어떻게 네. 보면 두 사람의 덕분에 이 시즌 4를 진행하고 싶다고 청취자분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쫙 깔았죠. 뭐죠? 근데 진짜로 네.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같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시너지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각자 다른 게 더 생각. 좋아요. 네, 더 훨씬 좋은 것 달랐었을 같아요. 때 그 사람의 매력이 더 커지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가 있는 거고. 맞아요. 왜냐하면 문희님이랑 저랑 둘이 할 때도 저희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나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슌디랑 줄디가 이해해 주는 게 되게 크구나. 왜냐면 저는 방송을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네.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거는 슌디랑 줄디가 나의 상황과 생각들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구나까지 생각하면서 제가 다음 방송을 준비할 때라든지 항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진짜 근데 저는 깊으시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둘이 방송을 하면은 문희님이 문희님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말을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명이 모이면 문희님은 말을 조금 아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희를 너무 많이 배려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좀 감사해요. 왜냐면 저는 대본도 거의 이제 주시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편집도 저도 옛날에 해봤던 적이 있지만 이게 은근히 들으면서 계속하는 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긴 네, 하죠. 오래 걸리고 아무리 박수를 저희가 치고 한다고 해도 근데 그런 수고로움이나 예약 이런 걸 다 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성격은 다르지만 딱 훈훈하게 훈훈하게. 네. 끝이 났네요. 우리가 방송 소감 또 얘기했었는데 클로징 코너 하나 있어요. 원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사랑과 질투는 뭐가 다를까요? 이 심오한 질문은 뭐죠? 아 이게 방송을 보다가 들은 거였어. 두 분한테 좀 궁금했어. 그리고 게스트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 사랑과 질투? 이 주디 원래 이런 얘기는 좀 잘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과 질투. 두 분이 클로징에 이렇게 또 진지해지는 것도 처음 보네. 근데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나 문구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사랑과 집착이에요. 그쵸?
집착. 네네네. 나는 그래서 그래. 어려웠네. 집착은 저는 네네. 그렇게 해줘요. 집착은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전 집착을 당해본 적이 또 있거든요. 네네. 정말 경험이 다양한 것 같은데 그때 그는 저를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형처럼. 가지려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라든지 네. 집착적인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거 한다거나 인형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랑은 저를 있는 그대로 예뻐해 주는 거. 꽃이 그냥 무궁화는 무궁화여서 예쁜 거지 우리가 무궁화를 진달래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궁화는 무궁화여서 예쁜 것처럼 존중해 주는 게 사랑. 근데 그걸 가공하려고 하거나 꺾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건 좀 집착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또 좋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방금 딱 듣고서 뭐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배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쪽의 배려. 네, 자꾸 잘해주고 싶거나 이런 걸 배려해주면 저 사람 또 나를 알아줄 것 같은 맞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줄 것 같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줄 것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집착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일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피해보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구분을 못 지어서 조금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집착을 하는 사람도 맞아요. 생기는 잘못된 거고. 사랑의 한 방법이죠. 네, 사실은.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가야 이제 사랑을 더 잘하고 진짜 사랑을 한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문희님이 생각하는 건 혹시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나. 아니 왜냐면 두 분의 얘기가 더 궁금했으니까. 그러면 혹시 그 방송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방송에서는 안 봤어요, 제가. 그냥 질문만 듣고 그러면은 네네. 집착을 하신 적은 있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착을 한 적이 잘 없었던 것 없어서? 같아서 궁금했던 거예요. 혹시 집착이란 게 근데 진짜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게 조금씩 나타나는 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질투처럼 생각하죠. 애정이 네, 애정이 관심, 네. 좀 다른 표현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어서 혹시 이게 더 궁금했고 이거를 조금 뭐 두 분한테도 궁금한 거고 청취자분들한테도 궁금한 거고 게스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네. 끝을 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인스타와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사이사이POD와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인스타에 뭐 일상적인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특별 게스트 두 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방송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없고 네. 원래 우리가 매주 두 번은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모였었으니까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할 것 같은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는 주제를 정했거든요. 와우. 다음 이야기는 28번째 이야기 고백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